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가죠. 자, 21번은 요 황린하고 요 정린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였는데, 요 황린은 요건 삼류염물의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 요 정린은 이류의 요 가연성 고체죠. 자, 황린과 정린은 이황화탄소 CS2에 녹는다 했는데, 요게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CS2 이황화탄소에 잘 녹는 것은 황린이고요. 요 황린은 이황화탄소에 잘 녹고 정린은 이황화탄소에 잘 안 녹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자, 황린과 정린은 물에 불용, 물에 녹지 않는 거 맞죠? 그다음에 요 정린은 황린에 비해서 화학적으로 활성이 작다. 다시 말해서 안정하다. 맞는 얘기죠. 정린은 착화점이 약 260도가 되고 황린은 착화점이 3, 40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정린이 훨씬 안정한 거죠. 자, 황린과 정린을 다 연소시키면 5산화인 P2O5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황린과 정린은 동소체 관계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지만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황린과 정린 비교를 보면 이 황린은 삼류염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정린은 이류염물에 해당되고, 외관은 황린은 백색이나 아니면 다망색 고체, 정린은 검붉은 분말이죠. 그 다음에 용해성을 보면 황린은 CS2 이황화탄소에 잘 녹고 정린은 CS2에 잘 안 녹죠. 자, 발화점이 황린은 4, 50도, 그다음에 정린은 260도 정도 되고, 연소시 생성되는 물질이 5산화인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슨 관계? 예, 동소체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우연물에 운반 적재할 경우에 혼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거. 이 혼재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재 기준을 암기할 때는 1류, 2류, 3류 이렇게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4류, 5류, 6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놓고 여기다 혼재가 가능하다고 플러스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별도로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가 혼재가 가능하죠. 자, 1번에 1류하고 6류, 예, 혼재가 가능하죠.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아, 여기 불가능한 것 찾으라는 거죠. 가능이 아니고 불가능이네요. 불가능. 그래서 1번은 가능한 거고, 2번에 4류하고 3류, 4류하고 3류 혼재 가능하죠. 3번에 2류하고 3류, 2류하고 3류는 없죠. 요놈이 혼재가 불가능한 거죠. 3번이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 예, 혼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혼재 기준, 이건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이동 저장 탱크의 그 구조에 관한 기준이죠. 이동 저장 탱크.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이동 저장 탱크 보면은 요 탱크롤이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내부에 몇 리터마다 칸막이 설치하느냐. 이 칸막이는 몇 리터마다 4,000리터마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거죠. 자, 이 칸막이의 두께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에는 그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000하고 3.2,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방파판 2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칸막이 안에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그래서 방파판은 1.6mm 이상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동 저장 탱크의 요 수압 시험,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에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 압력 탱크일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해서 변형이나 누설이 없어야 되죠. 근데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뭐를 설치하냐? 칸막이 설치. 다음 24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인데 무엇에 대한 정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인화성이 있고 아니면 발화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인화성, 발화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위험물의 정의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이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25번 가죠. 자, 탄화칼슘. 탄소하고 칼슘하고 결합된 걸 우리가 탄화칼슘, 삼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이 칼슘은 이가이기 때문에 CaC2, 이걸 우리가 탄화칼슘이에요. 자, 요 놈이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물질? CaOH2 수산화칼슘이 생기고 가연성 기체인 아세틸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Ca 하나 서로 같고요. 탄소 2개 맞고 수소가 지금 4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자, 옳은 거. 분자식은 CaC가 아니고 CaC2죠. 물과 반응해서 생성물에는 수산화 칼슘, 요게 맞는 거죠. 물과 반응하면 요게 수산화 칼슘이죠. 순수한 것은 흑회색의 불규칙한 덩어리, 흑회색이 아니죠. 고온에서 질소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질소와 반응해서 CaCN2, 석회질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화칼슘 CaC2는 삼류 위험물 중에 칼슘 탄화물이죠. 그래서 물과 접촉하면 수산화 칼슘 생기고 아세틸렌 기체 발생이 되고, 발생된 아세틸렌의 그 폭발 범위는 2.5에서 81%로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요 질소하고 반응해서 석회질소 CaCN2를 갖다 생성하죠. 다음 26번 가죠. 자, 가연성 고체 위험물. 자, 가연성 고체가 이류 위험물이죠. 일반적인 성질인데 틀린 거.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가 가능하죠. 산화제하고 접촉 가열은 매우 위험하죠. 이류 위험물은 다 무슨 물질? 환원성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성 물질하고 접촉하면 매우 위험하죠. 연소 속도 굉장히 빨라요.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다음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산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7번 가죠. 자, 27번은 위험물하고 그 위험물이 물과 반응을 해서 발생되는 가스를 잘못 연결한 거. 자, 1번은 뭐예요? 탄화, 알루미늄이죠. Al4C3예요.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메탄 기체 나오죠. 탄화, 알루미늄, 삼류 위험물. 2번에 탄화, 칼슘, CaC2 방금 했었죠. 물과 반응하면
예, C2H2 아세틸렌 기체 발생하죠. 자, 3번에 인화 칼슘 CA3 P2죠. 삼류연물 금수성 물과 만나면 맹독성 기체인 포스핀 인화수소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수소화 칼슘 CaH2죠. 자, 이놈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3번 인화칼슘은 에탄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포스핀 PH3가 바로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질산 나트륨에 대한 성상으로 옳은 거. 자, 질산 나트륨이 NaNO3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별명을 우리가 칠레 초석이라고 한다는 거. 즉, 남미에 가면은 길게, 이쪽에 남미에 보면 이쪽에 길게 영토가 있는 나라가 있죠. 이게 바로 칠레죠. 축구 잘하잖아요. 이 칠레라는 나라에서 많이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칠레 초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질산 나트륨은 무색 무취의 백색 분말이고요. 조회성이 강하죠. 자, 황색 결정이다. 이거 틀렸죠? 백색 분말이죠. 자, 물에 잘 녹는다. 예, 조회성이 강해요. 물에 잘 녹는 거니까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인류연물은 대부분 물에 아주 잘 녹아요. 그 다음에 흑색 화약의 원료자. 흑색 화약의 원료는 뭐예요? KNO3죠. 질산 칼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상온에서 자연 분해한다. 상온에서 분해는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에 29번 가죠. 자,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죠. NaClO4. 우리 과염소산이 HClO4죠.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로 칼륨이나 나트륨,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것이 바로 그 과염소산 염류죠. 그래서 이 과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의원물의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성질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황색의 분말로 했는데 과염소산 나트륨은 백색의 분말이죠.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한다. 물과 반응해서 그냥 녹아요. 용해만 되는 거지 산소를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가열하면 분해돼서 인류연물은 산소 방출하죠. 또 융점, 비중은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금방 1번이 틀린 걸 여러분이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가죠. 자, 일기압 20도씨에서 액상이며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인 물질. 자, 여러분이 사류연물은 인화점을 갖다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죠. 그 다음에 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죠. 그 다음에 3석유류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죠. 그 다음에 4석유류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200도씨 이상이니까 4석유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벤젠 요건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아가 BTCN pH 초계화시. 그래서 1석유류. 토루엔도 1석유류죠. 글리세린 요거 3석유류죠. 실린더유 요게 바로 4석유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을 여러분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석유류는 뭐가 있어요? 기어유, 그 다음에 실린더유, 그 다음에 뭐 가소제, 이런 게 바로 사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류 오염물, 특성이 인화성 액체인데요. 특수인화물 대표적인 것이 이항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 아니면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거.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가 대표적인 거, 인화점 21도씨 미만.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니까 메틸, 에틸, 프로필 알코올인데 변성 알코올이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제2석유류 등유, 경유가 지정 품목, 인화점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 4석유류 200도씨 이상 250도 미만. 그다음에 31번 가죠. 지하 탱크 저장소에 인접한 두 개의 지하 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일 경우, 지하 탱크에 요 전용실이 있다는 거죠. 그 여기에 지하 저장 탱크가 같이 있을 경우에 요 이격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이격거리는 100배 이하냐 아니면 100배를 초과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자, 100배 이하일 경우 여기 보시면 지하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서 설치할 경우에 그 상호 간에 원칙적으로 1m 이상이죠. 근데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에는 0.5m 이상 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이기 때문에 0.5m 이상만 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100배 이하, 100배 초과 같이 구분해서 탱크 간의 이격거리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32번 가죠. 벤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이 벤젠, 우리 석유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C가 6개, H가 6개죠. 탄소 6개가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중결합이죠. 각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리기 좋게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죠. C가 6개, H가 6개, 이거 벤젠이에요. 이거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자, 인화점 영하 11도,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CS2보다 착화 온도가 높다. 이항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고 벤젠은 1석유류니까 당연히 착화 온도 높겠죠. 벤젠 증기는 마취성은 있으나 독성이 없다. 독성이 강해요. 요 벤젠은 우리가 발암성이 있다고 그래요. 접촉을 오래 하면은. 저도 예전에 화학공장에 오래 있을 때 요 벤젠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발암성이 있다고 그래서 특히 사람이 피부로 만지거나 흡입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3번이 금방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화학물질, 오염물은요, 독성이 없는 물질이 없어요. 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3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오염등급 1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오염등급 1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인류에는 아염과 무가 있죠. 아염과 무. 이류염물에는 없고, 삼류염물에 칼라, 알, 황까지죠. 칼륨, 나트륨, 알키랄륨, 알킬리튬, 황림까지. 칼라, 알, 황. 그 다음에 사류에는 특수인화물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릴, 유질. 그 다음에 육류염물은 전체가 다 오염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삼류염물의 지정수량 20kg, 이게 황린이죠. 맞는 거고. 사류 특수인화물 맞죠. 인류염물의 아염과부 맞죠. 4번이 틀린 거죠. 오류염물에서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리류 지정수량이 이게 10kg죠. 그래서 여기 100이 아니고 10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4번 가죠. 자, 질산 에스테리류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질산이 뭐예요? HNO3죠. 자,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가면 CH3NO3, 질산 메틸, 에틸기가 들어가면 질산 에틸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다 질산 에스테릴이에요. 질산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다른 기가 들어간 거죠. 속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피크린산. 피크린산은 TNP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니트로 화합물이죠. 니트로벤젠. 이건 사류염물이죠. 자, 니트로그리세린. 이게 바로 질산 에스테릴이에요. 자, 니트로그리세린은 글리세린이 뭐예요? CH2OH. CH2OH죠. 여기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니트로기 NO2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일로 NO2. 여기도 마찬가지로 NO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C가 3개, H가 5개, ONO2가 3개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HNO3에서 이 HNO3는 HO하고 NO2로 구성되어 있죠. 이 NO2가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질산 에스테리류에 해당이 되죠. 자,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이건 오류의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질산 에스테리류의 대표적인 것이요.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글리세린, 그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 그다음에 펜트리트, 이런 게 바로 질산 에스테리류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35번 가죠. 자, 35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주유 취급소의 소화설비 기준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3번에 보시면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해당되는 주유 취급소에는 소형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오염물의 소요 단위 산정은 지하 탱크 저장소의 그 기준을 준용한다 했는데 이런 말기가 없어요. 지하 탱크 저장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나아요. 3번으로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 다음에 36번 가죠.
자, 우연물 그 판매 취급소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이 판매 취급소는 두 가지로 나누죠. 1종 판매 취급소하고 요 2종 판매 취급소. 1종은 지정 수량 20배 이하. 2종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를 갖다가 판매하는 걸 우리가 2종 판매 취급소라고 하죠. 자, 우연물을 갖다가 배합하는 배합실은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이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종 판매 취급소는 건축물에 1층에 설치하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페인트점, 화공약품점이 이에 해당이 되죠. 1종 판매 취급소. 자, 취급하는 우연물의 종류에 따라 1종하고 2종으로 구분한다. 취급하는 우연물이 아니고 판매하는 우연물의 지정 수량에 따라 지정 수량이고 우연물의 수량에 따라 저장 취급하는 우연물의 수량에 따라서 1종하고 2종으로 나누죠. 그래서 1종은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 2종은 지정 수량의 40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우연물의 종류가 아니고 우연물의 지정 수량에 따라서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배합실 설치 기준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바닥 면적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여기 출입구 문턱의 높이죠. 이놈은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7번 가죠. 자, 화재의 그 종류인데 연결이 옳은 거. 자, 포리에틸렌. 이건 연소하고 나면 재가 남죠. 그러면 유류화재가 아니고 이게 일반 화재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석탄. 마찬가지로 일반 화재. 청색이 아니고 일반 화재는 백색이죠. 자, 신호. 석유류 계통이죠. 유류 화재니까 청색이 아니고 황색이 돼야 되죠. 자, 나무 일반 화재 백색. 바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의 분류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그다음에 여러분 요 새로 나온 요 주방 화재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건 우리가 K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화재 백색, 유류 화재 황색, 전기 화재 청색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38번. 자, 이류연물인 요 마그네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 마그네슘 이거 금수성이죠. 자, 더운 물하고 작용시키면 산소를 발생한다. 자, 금속은 대부분 다 물과 반응하면 요 수소기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산소가 아니고 수소기체 발생하죠. 자, CO2 중에서도 연소가 한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틀린 거네요. CO2에서도 연소가 가능해요. 습기와 반응하면 자연발화 위험이 있고요. 공기 중에서 부유, 떠다니다가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 금속분은, 금속 가루는 분진 폭발 위험성이 있죠. 다음 39번 가죠. 자, 39번은 요 과산화 수소하고 산화 프로필렌의 공통점으로 옳은 거. 자, 요 과산화 수소는 육류연물의 산화성 액체죠.
자, 산화 프로필렌은 사류우연물의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는 인화성 액체죠. 자, 특수인화물이다. 특수인화물은 산화 프로필렌만 특수인화물이죠. 특수 가연물이 아니고 특수인화물. 자, 분해 시 질소를 발생한다. 과산화수소는 H2O2로 구성된 거고, 산화 프로필렌은 CHO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질소는 나오지 않아요. 자, 끓는 점이 100도 이하이다. 이건 뭐 아직 모른다고 생각해요. 수용학 상태에서도 자연 발화 위험이 있다. 자연 발화의 위험성은 없죠. 그러니까 1번 아니죠. 2번도 아니죠. 4번도 아니죠. 당연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그 끓는 점은 80.2도, 산화 프로필렌은 34도죠. 그 다음에 40번 가죠. 자, 5황화린이 물과 작용했을 때 주로 발생되는 기체를 물어본 거죠. 자, 5황화린이 P2S5죠. 요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인산하고 황화수소가 나오죠. 그래서 주로 5황화린이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화린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3황화린, 5황화린, 그다음에 여기 7황화린. 다하고 이류연물, 가연성 고체가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